안녕하세요.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. 드디어 비트코인이 큰 반등을 해줬죠. 오늘은 이 반등에 대해서 아직 밑에서 매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, 그리고 앞으로 시나리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에 대한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큰 관점은 제가 지난 여러 개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4에서 16K 구간이 유력한 반등 포인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그 이유를 차트적인 관점에서, 온체인 데이터적인 관점에서, 그리고 시장의 심리적인 관점에서 각각 자세하게 분석해서 영상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영상의 설명란에 링크 참조하시고요. 결국은 해당 구간을 살짝 찍고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6월에서 7월에 19.5에서 19.7K 정도의 분할 매수를 약 45% 정도 했었고요. 그리고 내려오면은 이 구간에서 나머지 거의 50% 가까운 금액을 투입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실제로는 이 아래서는 못 죽고 바로 올라 버렸습니다. 이 조정이 조금 더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, 여기 제가 실제로 매매에 주로 활용했던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내려오면 매수를 하겠다, 여기에 내려오면 매수를 하겠다, 여기에 내려오면 매수를 하겠다, 이렇게 표시들을 다 해놨는데 항상 여기서 제가 생각한 매수 포인트보다 살짝 위에서 반등을 하고, 또 내려왔을 때도 여기까지 내려오면 매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살짝 안 걸리고 또 올라갔습니다. 좋은 평단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점 부근,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이 매수 구간에 한 번은 더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조금 더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랐죠. 그럼에도 여전히 저는 이곳에 절반 가까운 시드를 이미 투입해 놨고, 순식간에 수익권으로 올라온 데다 이렇게 급하게 오를 때 따라서 오르는 중에 추격 매수하지 않는 것이 투자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. 저처럼 이 밑에서 빠르게 죽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생각한 대응 방안들을 함께 공유 드려볼까 합니다. 어쨌든 제가 생각한 큰 시나리오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하면 또 기회는 계속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자, 여러 시나리오들을 그려놨는데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먼저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4시간 봉 차트이고요. 가능한 경우의 수는 크게 나눠보면 3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대로 하락을 시작해서 저점을 갱신하는 경우고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경우의 수가 제일 확률이 낮다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는 무지성으로 바로 떡상을 이어가는 경우입니다. 이렇게 계속해서 거의 조정을 주지 않고 일자로 올려버리면 가능성은 낮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쉽게 올라타질 못하겠죠. 그래서 이 경우의 수도 역시 확률이 낮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, 그래도 아예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은 하고 있어야겠고요.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는 현재 구간 또는 조금 더 올라서 22,000불 부근부터 조정을 줘서 그 조정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진 모르겠으나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해서 최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깨고 올라가는 경우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경우의 수를 가장 확률 높게 보고 있고요. 지금 말씀드린 것이 거의 모든 경우의 수라고 볼 수 있겠고, 경우의 수만 알면 뭐하냐, 결국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다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, 그럼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. 결국은 내가 남은 시드를 언제 얼마나 투입할까가 중요한 건데요. 저는 일단 당장 저점을 갱신할 확률보다, 즉 여기까지 내려갈 확률보다 이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파란색 저항선을 뚫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파란색 저항선은 뭐냐면요, 이 69K 고점에서부터 주요 고점들을 이은 이번 하락 추세의 마지막 저항선입니다. 이전에 여러 저항선들이 있었는데 이 저항선들을 지금 차트가 모두 다 뚫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저항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과거 차트들을 좀 보면 2021년에도 이렇게 고점을 이은 큰 저항선을 뚫은 다음에는 다시 리테스트를 하러 내려갔다가 올라갔고,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저도 했었죠. 그리고 2019년 이후에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이렇게 고점들을 이은 저항선이 있을 때 이것을 뚫고 올라왔다면 리테스트를 하고 다시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었겠죠. 여기 2013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. 큰 저항선이 있을 땐 뚫은 다음엔 다시 이 저항선에서 리테스트를 받고 올라갔습니다. 여기 2014년, 2015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. 이렇게 큰 하락 추세선이 있다면 이것을 살짝 뚫은 다음에 리테스트 받고 올라갔고,
그 이후에도 내려와서 리테스트를 하고 다시 올라갔습니다. 예외가 있었다면 2018년에서부터 내려오던 하락장에서 2019년 미니 상승장으로 전환되던 이 시점이었는데요. 이때는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리테스트를 하지 않고 바로 올라갔습니다. 물론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작은 시간봉으로는 리테스트를 했겠지만 일봉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리테스트를 했다는 움직임은 볼 수 없었는데요. 이 경우의 특징은 가격 차트가 아래의 저점에서부터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이 파란색 저항선을 뚫은 게 아니라 이 파란색 저항선을 가격이 이렇게 근접해서 비비다가 한 번의 장대 양봉으로 뚫었다는 점입니다. 아까 보여드렸던 다른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점에서 비비다가 장대 양봉으로 파란색 선을 뚫은 게 아니라 이미 장대 양봉으로 상승을 시작한 다음에 이 전체 상승의 중간 부분에서 뚫었죠. 이렇게 상승을 이미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뚫는 경우에는 리테스트를 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아직 상승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비다가 상승을 시작하는 움직임으로 뚫었을 때 이때만 리테스트를 하지 않고 쭉쭉 올라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지금의 경우는 어떻느냐? 만약에 파란색 선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다면 가격이 비비다가 한 번 뚫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. 하지만 지금은 이미 상승을 시작해서 큰 장대 양봉이 나와준 다음에 뚫게 되는 경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한번 리테스트는 받고 올라갈 것이다. 따라서 좀 더 안전하게 확률 높은 매매를 하고 싶다면 이 저항선이 뚫리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리테스트 받을 때 여기서 사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외가 있다면 지금이 바닥권으로 보일 만큼 장대 양봉이 일자로 쭉쭉쭉 올라가서 마치 저점에서 비비다가 뚫은 것 같은 모양이 될 정도로 장대 양봉이 크게 이어진다면 그 이후에 조정 없이 갈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일자로 이 정도까지 올라온다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후순위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리하면 대응 방법 첫 번째는 아직 밑에서 못 탔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 파란색 저항선을 뚫는 거 보고 리테스트 받으러 내려왔을 때 여기서 사면 차라리 쉽다라는 거고요. 두 번째는 그 전에 사는 방법인데 지금 4시간 봉도 그렇고 1시간 봉도 그렇고 가격은 상승하는데 RSI는 하락하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고 있습니다. 이 말은 하락의 확률이 높다는 거고 지금 당장 안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파란색 저항선과 만나는 부분은 여러 추세적으로도 그리고 피보나치 비율로도 주요 저항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 22,000선까지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을 때 올라타는 방법도 있겠죠. 마찬가지로 과거 차트를 쭉 봤는데요. 이럴 경우에는 조정의 깊이가 그때그때 달라서 어떤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. 여기 저점에서부터 만약 여기까지 오른다면 형성될 이 고점까지 이렇게 0에서 1로 피보나치 비율을 그려보면 0.786으로 짧게 조정을 주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요. 0.618까지 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변곡점이 됐던 이 부근의 지지선 청록색 지지선까지 리테스트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실제로도 과거 차트를 보면 이렇게 변곡점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 부분으로 다시 리테스트를 하러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바로 오지 않더라도 이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그 상승장이 끝나면 여기까지 급락을 하고 다시 오르기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봐두시는 게 좋겠고요. 그래서 대응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어디까지 내려올지에 대해서 확률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은 시드의 20에서 25%를 0.236 리테스트 할 때 여기서 사볼 수 있겠고 나머지 20에서 25%는 0.382 구간까지 되돌림이 올 때 살 수 있겠고 나머지 20에서 25%는 여기 청록색 지지선까지 왔을 때 리테스트를 할 때 사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청록색 지지선이 완전히 깨지게 되면 추가 하락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아까 가장 확률이 낮다고 봤지만 그 시나리오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을 하고 나머지 시드를 아껴놨다가 저점을 깰 때 제가 원래 생각했던 그 매수 타점이 올 때 사볼 생각입니다. 그런데 과연 저점까지 깨러 내려올까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. 그렇게 내려오기 위해서는 저는 1월 18일 즉 내일이네요. 내일 전까지는 고점을 찍고 하락을 시작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. 만약에 1월 18일이 넘어가서도 고점을 갱신한다. 그렇게 되면은 저는 그 다음에 조정을 받더라도 저점을 깨러까지 내려오진 않고 그 전에 조정받고 다시 오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. 이건 조정의 크기 관점에서 그렇게 보기 때문인데요. 저는 지금 이 하락의 파동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WXY로 세 파동으로 해서 끝났다. 그리고 이 마지막 Y 파동 안에서 소파동을 나눠보면 WX Y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. 그런데 여기서 이 소파동 X파동의 시간적인 관점과 가격적인 관점의 변동폭을 지금의 이 상승과
비교를 해봤을 때 기준점이 되는 게 1월 18일입니다. 만약에 가격이 1월 18일 전에 다시 내려간다. 그렇다면 이 Y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더 연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 소파동의 조정파동은 더 큰 대파동의 조정파동보다 보통은 더 크지 않기 때문이죠. 그래서 WXY로 이 조정파동이 이 조정파동보다 작기 때문에 이 마지막 Y파동 안에서의 WXY 소파동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만약에 지금의 상승이 1월 18일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면서 고점까지 갱신했다고 해볼게요. 그러면 이렇게 WXY 안에 Y 안에 있는 X파동이 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이 하락 Y가 어쩌면 여기서 일단 끝났을 확률도 있는 거고, 저점을 갱신한다 해도 WXY 그리고 WXY 이후에 적어도 이 하락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준 다음에 다시 WXY로 그때서야 이 저점을 깰 가능성이 높은 거죠. 물론 이건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 1월 18일이 넘어서까지 더 오른다라고 본다면 그것이 이후 찐 상승장의 시작이 되든 아니면 나중에 더 큰 하락을 불러오게 되든 일단 당장은 최소 이 하락에 대한 0.5 되돌림인 27K, 27,000불 정도까지는 올라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최고점 69K에서부터의 내려온 이 전체 하락 파동의 0.5 되돌림인 32,000불까지도 최소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벌써 1월 18일이 거의 다 다가왔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이 바로 저점을 깨러 내려갈 확률보다는 차라리 하락하더라도 다시 상승해서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내일 정도까지 지켜보다가 내가 만약에 더 오른다 싶으면 그만큼 바로 내려갈 확률이 적겠구나, 조정 때 그냥 올라타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어차피 14에서 16K 때가 저점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분할 매수를 했는데 이 분할 매수 구간을 다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오히려 당황하지 않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래에서 기다렸다가 더 죽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전 원래 이 구간에서 죽고 싶어 했었으니까요. 오히려 제가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은 이대로 무지성으로 바로 떡상해서 추가 매수할 기회조차 안 주는 경우입니다. 그런 일은 가급적이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오늘 말씀드린 관점대로 계속해서 분할 매수 해나가다 보면 제 생각에 1월 하순이나 또 2월 중순 정도까지는 웬만하면 분할 매수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원래는 12월에 주어보려고 했지만 아쉽게 자꾸 제가 매수하려고 했던 가격들을 살짝씩 위에서 바로 반등해줬기 때문에 못 주었던 물량을 2월까지 채워가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. 구독자분들도 제 관점도 참고하시고 본인 스스로도 연구를 많이 하셔서 다가올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합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.